내가 도와주러 왔어. 네, 반갑습니다. 7월 7일 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보합권에서 등락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갈피를 못 잡겠죠. 자, 그리고 주도주가 계속 바뀝니다. 네, 반도체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개별주가 올랐다가 막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방원에 대한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승하고 있는데, 자, 이쪽에 올라가면은 삼성전자가 좀 내려가죠. 네, 아까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는 조방원이 또 뚝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이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아직까지는 감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확장하고 있고요. 아침에 잠깐 살펴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방원 쪽으로 집중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자, 그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 여부도 좀 오늘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종목으로는 SK텔레콤. 자, 일단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그랬죠. 네, 위약금 면제. 대신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8월달 통신요금 50% 할인해주겠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SK텔레콤의 이탈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 같죠. 위약금이 없으면은 번호 이동했을 때 이득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텔레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지출이 심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겠어요? 배당금이 약해진다든지 등등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의 주가 하락이 또다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살펴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3054포인트. 일단은 요 개파락 부분, 그 다음에 21선에서 지지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장중의 변동성이 3032포인트까지 내려가서 나왔지만 다시 올라서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아주 어지럽습니다. 오후에 어떻게 바뀔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락 출발했다가 반등,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들은 정말 네, 뭐 하자는 거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짜증나죠. 그리고 외국인들 매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나마 간간히 기관들이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기관들의 방어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네, 내려가서 시작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루 종일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10시 이후에 변동성을 좀 축소시키는 모습이 좀 있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근데 빠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또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 아직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보이죠. 자,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수급 살펴보시면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집중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점에서는 변화가 또 한 바퀴 돌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는데 현재로서는 조방원 쪽 단기 고점에서 떨어진 종목군들의 반발 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 요소는 만들어질 수 있어요. 많이 팔고 조금 사는 형태의 그런 매수 유입인지 아니면 네, 그냥 진짜로 반등을 위한 움직임인지 이 정도면 싸다라고 생각해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조방원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장기적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지지가 되고 있어, 반등하고 있어, 그럼 나도 좀 사볼까 라는 식으로 갈 수도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매수가 유입되면 강해질 수 있죠. 금융투자애들은 매수를 조금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금융투자 움직임 잘 보자고 그랬죠. 얘네들이 일단은 매수를 확장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기대감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만길이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만길 상황으로 본다면 주가를 많이 빼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뭐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 판단되고요. 만약에 급하게 떨어질 만한 어떤 악재 요인, 뭐 오늘 저녁에 트럼프의 관세 서한이 발표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뭔가 안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변화가 조금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방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관세에서 네, 벗어나 있는 관세 안전지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관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두들겨 맞으면 뭐 반도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얘네들도 근데 품목 관세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네, 이렇게 관세 쪽과 좀 관련이 없는 종목군들 위주의 상승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되긴 합니다. 그래서 반발 매수를 통한 단기적 반등을 좀 노리고 개인들의 자금을 조금 더 끌어당기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오늘 오후 상황을 일단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아까 삼성전자는 플러스까지 넘어갔다가 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자, 근데 5일선 위쪽에 있고 62,400원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죠. 21선 위쪽에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은 뭐 실적 좋다는 얘기 나오면서 주가 반등하는 모습인데 2차전지 쪽에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올라가는 형태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요. 은행주들이 조금 괜찮은데 오늘 KB금융, 그다음에 신한지주가 오늘 많이 올랐죠. 이 부분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차하고 기아는 지금 보합인데 현대차는 약간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 뭐 0. 몇 프로 정도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거 다 의미 없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마이너스에서 또 다시 플러스 넘어가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요거 하루 종일 이제 변동성 보이긴 하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오늘 마이너스로 끝나게 된다 그러면 데드크로스 확정입니다. 데드크로스가 확정이 되면 지지선이 이탈된 시점에서 데드크로스이기 때문에 아래쪽 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어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포지션이 어떻게 나올런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상승 포인트가 좀 약하다는 게 흠이 되겠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올라오는데 요 부분들은 반등 포인트가 있지만 데드크로스 나와 있기 때문에 위쪽에 저항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등 부분, 자, 지금 조방원 쪽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현대중공업도 반등 나오죠. 반등 나오는데 상승폭이 조금 약해요. 5% 빠진 상태, 5% 넘게 빠진 상태에서 1, 2% 올라오는 거, 요거는 약한 반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아직까지는 조금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인데, 자, 요 반등의 포지션이 얼마만큼 진행될 수 있겠는가, 또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올랐다고 포지션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조금 관찰하면서 지켜보고 오후 늦게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고 대부분 종목들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까 전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플러스 전환됐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요 반도체 쪽, 그 다음에 여기 이 조방원 쪽하고 서로 간의 시속 게임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고받고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바랍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크게 오릅니다. 8%대 상승. 어제 지난 주말에 5.6% 빠졌는데 오늘은 또 8% 올라갑니다. 이거는 또 살짝 움직임이 이상하죠. 파마리서치, HLB, 바이오 쪽에서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실리콘투오는 반등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는 대체적으로 좀 약세의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LG 에너지솔루션만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약세의 흐름도 이어가고 있고요. 제가 팔아먹은 리노공업도 다시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제일기획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 상한가, 물론 이제 꼬리다고도 내려옵니다. 상황을 보긴 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패턴의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는 하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다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딱 눈에 띌 만한 그런 포지션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아주 나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등락 현황 살펴볼게요. 오늘 등락 현황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는 367개 상승에 513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의 숫자가 훨씬 많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596개 상승에 1043개 하락입니다. 딱 봐도 하락 종목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오늘은 급등주는 저한테는 없고요. 네, 오늘 달바글로벌 급등하는 모습이 있네요. 평화홀딩스까지 해서 상승 종목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6개밖에 안 돼요. 그만큼 시장이 많이 눌려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겠죠. 동양생명, 동양고속, GSPNL, JS 코퍼레이션 이런 식으로 돼서 6개 종목 되어 있고요. 눈에 잘 안 띄던 것도 있죠. 써니전자 이런 거 올라가고 제주은행, 동국제강, 일동제약 뭐 이런 식으로 반등 포인트가 좀 있긴 있네요. 자, 쭉 내려볼게요. 상승 포인트가 오늘은 0.96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네, 오늘은 손실률이 좀 있겠네요. 자, 쭉 살펴보시면 헬로비전 요거 하락 포인트 있고요. 가스공사는 오늘 팔았습니다. 매도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근데 여기도 하락폭이 크진 않네요. 1.23? 네. 그럼 뭐 0.5%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려가는 거. 전체적으로 장이 보합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죠? 마이너스 0.5% 정도면 뭐 해볼만 하죠. 제 실제 계좌도 지금 보면은, 네.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뭐 레버리지도 다 올라갔고 삼성전자가 좀 빠진 모습이 있는데 뭐 1% 미만일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오른 종목도 있고 내린 종목도 있어가지고 오늘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은 또 신고가잖아요. 잘 가죠? 네, 뭐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종목들. 네, 오늘 강원랜드 좀 떨어졌네요. 근데 오늘 신고가 나오고 떨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잘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도 한 0.5 정도 밀리지 않았을까? 네, 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오늘 가스공사 팔아먹었으니까 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네, 수익으로 또 챙겨지게 돼서 손실률이 일시적으로 또 커 보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일단 네, 한 0.5% 정도 마이너스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특별하게 빠지거나 오르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오늘 기관 쪽 움직임은 네이버, 카카오, 두산 에너빌리티, KB금융, LG엔솔루션, 카카오페이 조정을 좀 단기적으로 많이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쭉쭉쭉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닉스, 이거 신규 종목이고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아직 매도 물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에서 어떻게 개입이 되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현대건설도 오늘은 다 내려갔는데, 오늘 2.6% 내려가고 있네요. 요거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SK텔레콤. 요거가 지금, 네, 낙폭이 커졌죠. 지난 주말에 쿵 떨어졌다가 한 번 더 떨어졌는데, 자, 배당 성향이 7%가 무너지게 되면, 배당률이 7% 무너지게 되면, 더 빠질 것이라는 전망 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탈이라든지 실적 감소, 배당금 축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또 빠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어요. 정고점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밀려버리게 되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지 라인 때 일단 직전 저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5만 원을 맥시멈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얼마로 말씀드렸죠? 4만 6, 7천 원 정도 나오면 매수한다 말씀드렸나요? 그 정도 나올 때 한번 지지선 다시 한번 체크하고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쪽 살펴보시면 현대로템, 방산주죠. 바이오, 원전, 그 다음에 현대건설도 매수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오늘은 네, 추가적으로 하락했지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종목들에게 약간의 매수 포인트를 좀 주고 있어요. 물량이 많진 않아요. 근데 매수를 넣어주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매도가 좀 많습니다. 네, 아침 지금 매도가 많은데 이게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LG CNS, 네이버, SK텔레콤, KB금융,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등등등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조선주 쪽은 대체적으로 매도가 좀 나오고 방산 쪽하고 네, 그 다음에 원전 쪽은 매수를 좀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런 형태의 느낌인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장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그 여부는 시간을 좀 두고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시점이 지금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구간이라서 지지 포인트가 무너지는지 또 금융투자가 오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도 보니까 한 2시 넘어가면서부터 변동성이 확 커질 것 같은데 이 방향성이 확인되고 나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어쨌건 오늘은 조선방산 원전 쪽에 네, 지원군 네,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모습이라서 그 부분들만 좀 체크하시고 만약에 그쪽이 또 변동성이 보인다 그러면은 바로 네, 반도체나 다른 쪽 자동차나 이런 쪽으로 넘겨서 또 수급이 이쪽으로 이동했는지 그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 왔다 갔다 시속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체크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